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쌤이에요.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 Q&A 영상을 제작한다고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생각보다 질문이 정말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감하면서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총 94개 댓글 중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게 슬럼프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될지 취업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셨던 거랑, 그리고 계속해서 자격증 시험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하고 또 재시험을 도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알려달라고 질문을 많이들 달아주신 것 같아요. 일단 약속해드렸던 부분대로 댓글 중에 총 4분만 추첨해서 제가 올려드렸던 덧가발이랑 S브러쉬랑 커트빗이랑 헤어피스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의 더보기란에 당첨되신 분들의 닉네임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카톡으로 받으실 주소하고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일단 당첨되신 분들의 댓글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랑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들을 취합해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걸 다 하나하나 읽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의뢰님이 남겨주신 질문이에요. 이렇게 미용을 준비하는 꽃나무들에게 너무 고마운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학원에서는 집중이 잘 되는데 집에서는 연습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질문들을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집에서도 혹은 개인 연습하실 때 조금 같이 연습하는 느낌? 그렇게 하려면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밴드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러한 영상을 유튜브로도 같이 공유해드리면 생각보다 독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갑자기 하게 되었어요.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냥냥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현재 헤어샵과 학원을 같이 운영 중인데 하게 된 계기와 또 다른 질문은 헤어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하게 되었을 때 인턴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하트.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사실 이거는 정해진 게 확실진 않아요. 왜냐면 샵마다 인턴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 보는 제도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물론 그 승급 시험을 바로바로 합격을 해서 빨리 하게 된다면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얼마만큼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인턴 기간이 짧아지느냐 기냐에 따라서 헤어 디자이너가 됩니다. 근데 빨리 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늦게 된다고 해서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교육은 열심히 하셔서 내가 어떤 손님이 와도 나는 다 해줄 수 있다. 자신감 있게. 그런 마음이 좀 들어야지 손님을 받고 머리를 해줄 수 있는데 약간 모든 걸 다 배웠다고 해서 내가 기간이 이 정도 됐다고 해서 인턴 기간이 정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인턴이었을 때 어떤 선생님이 나이도 이미 30대 후반이셨고 인턴을 되게 오래 하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한 7년 정도? 근데 제가 인턴 할 때 그 7년이라는 인턴 기간을 끝내고 헤어 디자이너를 다는 것까지 이제 제가 그런 과정을 쭉 봤었어요. 그 선생님을. 근데 확실히 인턴 기간 동안 내공이 엄청 7년이면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보는 것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근데 초급 디자이너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만큼 인턴 때 초급 디자이너에 못지않게 경험과 이런 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손님을 받았을 때 진짜 전혀 초급 디자이너라는 느낌이 안 들고 굉장히 프로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인턴 기간이 짧다고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쯤 했을 때 자신 있게 하는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기찬쩡 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제가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미용기를 선택을 했는데 이 길이 맞나 싶어도 끝까지 하는 게 옳은 선택이겠죠? 슬럼프가 오거나 잘 안 돼서 힘들었던 적 있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다른 거를 다 포기하고 미용기를 선택을 하셨네요. 이 길이 맞나 싶어도 끝까지 하는 게 옳은 선택이겠죠?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은 시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미용을 시작을 해서 대학교 4년제도 미용과 나오고 대학원도 미용과 나오고 현장에서도 일하고 샵도 5년 운영해봤고 강사로도 일하고 지금 강사로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슬럼프가 지금도 와요.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럴 때마다 부모님 집에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안 그러는데 20대 때는 일하다가 슬럼프가 오면 일단 그 스트레스 받고 슬럼프 오는 거를 잠시 내려놓고 부모님 집에 가면 용기가 생겨요. 분명히 나처럼 부모님들도 슬럼프가 올 때도 있을 텐데 그래 나는 어쩌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맨날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겠다. 이것도 내가 하나의 경험을 해보는 과정이 되겠구나. 뭔가의 그런 에너지랑 힘이 굉장히 많이 얻어가요. 그래서 그냥 이건 제 방법인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한테 사랑 듬뿍 받고 좀 생각 없이 푹 쉬고 부모님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러면 용기를 얻는데 지인이나 뭐 선생님이나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다른 일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저는 시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맞나 싶을 때는 한 번쯤은 잠시 좀 머리를 식힐 겸 내려놓고 잠시 쉬었다가 재정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이요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지금 고3인데요. 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냥 이 고등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부러워요. 올해 7월부터 미용 쪽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제 목표는 올해 안에 자격증을 따고 내년에 취업을 하는 게 목표인데요. 저는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대학은 안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굳이 미용은 대학을 안 나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 선택이 잘한 거겠죠? 주변에서는 계속 대학은 나와야지 그러는데 저는 갈 생각이 없거든요. 뉴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저는 진짜 이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고3 때 취업을 하느냐 대학을 가느냐 이 두 가지의 논쟁으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딱 목표를 정해서 자격증 취득을 내년까지 올해 안에 따고 내년에는 취업이 목표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잘한 선택이겠죠 하시는데 저는 잘한 선택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저는 현장에서만 일하기에는 학교가 너무 궁금하고 학교에만 가기에는 이 현장에서 빨리 일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너무 궁금하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현장에서 계속 목표를 잡으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이미 큰 목표를 거의 반을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올해 안에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내년에 샵을 취업을 해서 분명히 이분 같은 경우는 샵에 취업을 하면 디자이너 되기까지 목표를 잘 잡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 길을 쭉 가다 보면 언젠가 또 공부할 기회가 생기면 그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자신만의 목표가 뚜렷하다면 저는 이걸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성준님. 미용 교사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뿌듯했던 순간이 물론 지금은 자격증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합격하면 너무 뿌듯하고 좋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저는 뿌듯했던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최근의 일로 말씀을 드리자면 60대 분이 지금 저한테 배우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항상 이게 생각만큼 손이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헤어 자격증 배우시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데 그래요. 이 선생님이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걸 취득을 하면 뭐하나 이러면서 뭘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봉사를 하시기 위해서 취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계속 목표를 갖고 하신다는 모습에 제가 어떻게 되면 그 선생님의 스승이 되는 건데 그게 너무 영광스럽고 뿌듯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나이대 상관없이 남녀 불문하지 않고 나이대도 전혀 상관없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는 게 너무 뿌듯한 거 있죠.
그거를 요번에 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 이거 정말 나는 이 길로 너무 계속 가야겠다 이런 생각 했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아 분인데요.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꼭 실무를 배워야 하나요? 배우라는 분도 있고 안 배우고 취업해서 배워도 된다는 분이 있어서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것도 참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목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나서 내가 바로 취업을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어차피 그 샵에 가서 교육을 다시 받긴 하거든요. 실무를 배워도 어차피 거기서 또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좀 뭔가 배우기에는 금전적인 부분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확실한 거는 아무래도 자격증 시험이랑 현장 실무랑은 정말 다른 기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무에 관한 것을 조금이나마 알고 취업을 하게 된다면 아예 모르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보는 눈이나 감각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습득하는 거에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것뿐이지 내가 실무를 배워서 바로 취업을 해서 디자이너가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반대로 나는 취업을 안 하고 창업을 하고 싶어 이러면 실무 배워야 돼요. 실무 배우면서 현장에서 알바라든지 시간 타임이라든지 일을 병행하면서 실무 배워서 창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무만 배워서는 창업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현장에서는 다양한 고객이 오고 다양한 머리들이 접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실무를 배우면서 현장 경험을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알바라더라도 짧게 일하더라도 경험 꼭 하시고 오픈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알래스카 고양이님이 남겨주신 건데요. 처음 시험 보기 전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한번 떨어지니까 하기가 너무 싫어지네요. 내가 가능성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격증까지는 어떻게든 갖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근데 알래스카 고양이님 진짜 7번 그 이상 떨어지고도 합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 번쯤은 경험이다 생각을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두 번째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물론 이게 진짜 말이 쉽지 다시 준비하는 거는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앞전 올렸던 영상처럼 이 자격증 시험은 단순 하나의 진짜 증명서 뿐이에요. 이걸 배우고 나면 앞으로 헤어에 관련된 거 배우는 게 너무 무수히 많은데 여기서 너무 작심하지 마시고 즐기시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그래도 아무것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격증 시험장에 가면 떨리잖아요. 그런 걸 한번 해봤다 생각을 하시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고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점점점점점 남겨주셨어요. 저도 처음엔 진짜 못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 못했었고 조금이라도 잘하게 된 계기가 저는 대회 준비할 때였었는데요. 대회 준비할 때 같이 준비하는 반에서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부모님도 미용을 하시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무슨 와인딩을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민질민질하고 김말이같이 막 진짜 너무 잘 말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저렇게 안 돼?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나 제로 목표를 삼아야겠다 라고 목표를 잡고 진짜 저렇게 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했지, 학교에서도 했지, 밥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말아야 되지, 저기는 어떻게 말아야 되는지 생각했던 대로 빨리 말아봐서 되면 행복해야지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잘하게 되는 거예요. 잘한다는 기준이 대회 때 시간이 15분 안에 많은 거였고 블로킹까지 합해서 그리고 파지가 아예 안 보여야 됐었어요. 대회여가지고. 그래서 말면서 어떻게 하면 파지가 안 보이지 막 이런 거 엄청 생각을 하고 생각한 대로 실전하니까 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진짜 연습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다 보니까 저 지금 지문이 지금 없거든요. 되게 민질민질해요. 여기 이제 손가락 지문이. 그때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기가 지문이 다 벗겨졌었어서 연고 바르고 바세린 바르고 그 손으로 또 연습하고 이래서 애리고 진짜 후끈후끈대고 아프고 이랬었거든요. 근데도 힘들었지만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더 잘하고 싶다라는 게 되게 강했고 생각했던 대로 내가 해서
될 때까지 했을 때 되면 그게 너무 뿌듯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한번 느끼고 나니까 그 현장 샵에 취업했을 때도 승급 시험 볼 때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알려줄 때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알겠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연습하면 그렇게 안 되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일단 기억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봤던 게 있으니까 그거 봤던 거로 계속 생각을 하고 생각했던 대로 연습 실행해보고 나올 때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 되네 이거를 기억을 하고 안 잊어보고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를 이제 알려줄 때 그분이 하는 걸 보면은 나도 저랬던 경험이 있었고 나도 저거 안 됐을 때 있었고 그랬을 때 이렇게 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대로 알려드리면 계시는 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고 하는데, 그래서 그랬지 저 처음에 정말 못했었어요. 이제 이거 Q&A에 대한 면은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댓글들을 보면서 가장 많이 달려있는 게 이제 슬럼프에 관한 질문이 정말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지치기는 해요, 사실.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시면 그 외에 이제 정말 사람한테 하는 기술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느끼지 그전에는 뭐 자격증 시험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때쯤 되면 진짜 자격증 시험 별거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닫지, 그전에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와닿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잘해도 왜 잘해서 붙었는지를 알 수가 없고, 못해도 왜 못했고 어디 부분에서 못해서 떨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고 나 떨어질 것 같은데 붙고 뭐 이러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은 정말 이게 합격 여부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알려드리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진짜 붙겠다 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점수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도 심사위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면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1점, 2점 쌓이고 감점이 되다 보면 60점 미만으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웬만하면 눈밖에 나는 행동이라든지 누가 봐도 성의가 없어 보인다든지 막 이런 부분에서도 감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가 주인공이다라는 마치 그런 생각으로 거기서 열심히 열정적으로의 모습,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봐도 심사위원 입장이라면 되게 열심히 연습했구나, 되게 잘하는 친구구나, 노력 많이 했구나, 이게 눈에 보이지 대충 힘없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교가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시고 시험장에서 열심히 후회 없이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열심히 다 연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고. 그런데도 떨어지니까 또 떨어지고 이러니까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슬럼프가 오는데요. 결국엔 이것도 다 그냥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사실. 어떠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걸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건데, 이 시작 전부터 순탄하면 앞으로 과정도 너무 재미없잖아요.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이게 말이 쉽지만 나 이 목표를 가기 위해 진짜 이때쯤 됐을 때 내가 이때 이런 경험을 했고 고생했지 라는 걸 누구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경험도들 말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목표를 갖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떨어지더라도 계속 도전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Q&A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고요. 영상을 보시고도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질문은 카톡으로 질문 주셔도 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첨되신 분들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래 카톡으로 주소랑 성함이랑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바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